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2차랑 3차 두 가지 동시에 칠판에 써줄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2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서 2차만 써줄까? 네, 맨날 고민이네. 할 때마다 2차만 써줄까? 3차까지 같이 가르칠까? 맨날 고민이에요. 자, 다시 지금부터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야. 제목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겁니다. 지금 내가 쓰는 거는 3차까지 써드리긴 할 텐데 3차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2차만 외우는 걸로. 근데 왜 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것의 두근을 모두 뭐라고 할 때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자, 물론 a는 0이 아니겠지. 자, 첫 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합. 한글로 꼭 기억해놔라. 이거 맨날 알파 더하기 베타 쓰는 애들 있거든. 딱 싫어해 내가. 나중에 문제 다 틀릴 거라. 자, 두근의 합하면 한글로 두근의 합, 말로도 합으로 기억해놨고 합과 곱이라고 따져야 돼. 왜? 나중에 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거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로 문제를 못 풀어. 엄청 복잡해서 헷갈리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합,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하면 두근의 합은 여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곱은 알파 베타. 왜 똑같은 걸 두 번 쓰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랑 그 다음에 a분의 c지. 근데 여기 이것도 근해 공식, 왜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왜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지 이것도 과정 이해해야 돼. 왜? 활용 문제 풀 때 때문에 그래. 이 문제 풀 때 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오면 이거만 하면 다 풀 것 같지만 이게 유도 과정을 모르면 이걸 변형한 문제 역시 뭐 마찬가지로 다 못 풀어요. 자, 왜 요렇게 얘기하는지에 관한 내용, 이거 다 뭐 쓰게? 근해 공식 쓰는 거야. 근해 공식에서 두근을 보면 알파 베타가 각각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얼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요게 알파라면 나머지 한 근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거든. 두근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 내가 지금 쓴 이 두 개야. 두근을 더해봐요. 자, 두근을 더해보면 두근을 더하면 통분은 돼 있고 더하면 자, 통분돼 있고요. 마이너스 b 더하면 마이너스 2b야.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빼기 루트 사라지지. 그러니까 약분해버리면 뭐가 나와? 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나오지.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해보면 자, 두 개를 곱할 겁니다. 알파하고 베타를 곱할 거야. 그러면 일단 분모는 자, 얘랑 곱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두 개 곱해버리면 분모는 2a 곱하기 2a에서 4a제곱이라고 나와요. 분자는 마이너스 b와 루트를 더하고 마이너스 b와 루트 부분을 빼놨단 말이야 지금. 두 개를 곱하라고 하면 이게 합차 공식이 되는 거야. 합차 두 개를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에서 곱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만큼을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만 사라지고 b제곱 빼기 4ac만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된다? b제곱 빼기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에서 4ac가 되고 밑에는 4a제곱이야. 자, 4 지우고 a 하나만 지워버리게 되면 남는 게 a분의 c가 나와. 이게 유도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하물며 마음만 먹으면 두근의 차도 쓸 수 있어요. 자, 이건 내가 굳이 공식 외우라고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두근의 차 알파 빼기 뭐요? 베타라고 쓰면 일단 틀립니다. 두근의 차는 뭐라고 써야 되게?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쓰면 틀리는데 물어볼까나? 영원아, 알파 빼기 베타, 두근의 차 알파 빼기 베타 틀렸어요. 뭐가 틀렸게? 두근의 차는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곱은 알파 베타인데 차는 알파 빼기 베타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야 돼? 영원아? 뭐 당연한 걸 왜 아니라고 하냐고요? 뭐라고 써야 돼요? 두근의 차는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쓰면 안 되는데 뭐라고 써야 돼?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 빼기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차이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야. 더하기 곱하기는 상관없는데 차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야. 틀려요. 차랑 알파 빼기 베타랑 다른 단어야. 자, 뭔 말인지
두근이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봐. 두근이 그다음에 7하고 3이 나왔어. 두근에 차는 얼마 나와요? 4야. 근데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 나오게?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인지 모르잖아. 빼게 되면 7 빼기 3 하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야. 알파 빼기 베타는 이렇게 뿔마 형태로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두근의 차라고 하면 항상 양수로만 적어줘요. 요게 두근의 차와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의 차이야. 됐니? 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단어야. 자, 여기 미세한 차이 때문에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차이로 또 정답을 틀린 경우가 있어. 어쨌든 근데 알파 빼기 베타도 공식이 있는데 공식 외우라고는 안 해요. 자, 두 개 한번 빼볼까 이번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에서 빼봅니다.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이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야. 이걸 갖고 두 개를 빼봐요. 절대값은 나중에 씌우고 어차피 내가 쓸 때 지금 여기를 보면 이쪽이 더 큰 숫자라 빼게 되면 무조건 양수 나오긴 합니다. 자, 빼게 되면 통분돼 있으니까 2a로 통분했고 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야. 통분해놨고 빼면은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에서 사라져요.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그냥 요거 안에 그냥 간단하게 d라고 줄일게. 이걸 우리가 d라고 줄일 수 있죠. d로 줄이면 루트 d 빼기 마이너스 루트 d에서 2 루트 d라고 나와. 따라서 뭐가 된다? 약분하면 a분의 루트 d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a분의 루트 d야. d라고 쓴 건 당연히 b제곱 빼기 4이시고 근데 혹시 이게 음수일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그냥 가볍게 여기다 씌웠습니다. 양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씌우면 돼.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뭐라고 써야 돼? 알파 빼기 베타는 뿔마 a분의 루트 d. 뭐가 큰지 모르니까 뿔마 a분의 루트 d라고 쓰면 이게 알파 빼기 베타야. 차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고. 됐나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공식 외우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알파 빼기 베타 같은 경우에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쓰고 그 다음 뭐예요? 제곱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서 변형해서 문제 풀어나가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고 공식까지 알아두면 편하긴 한데 몰라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두근 알파 베타고요. 차는 그냥 뺄게요. 지금 이거는 처음에 내가 당분간 공식 안 쓸 거라 그냥 빼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뭐인?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만들기야. 작성 또는 만들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x 빼기 알파,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하면 돼.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붙이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두 번째 이 식을 그냥 전개할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에서 보기 좋게 마이너스 가로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 곱해버리면 상수항 알파 베타는 0. 는 0 안 써도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글로 읽습니다. x제곱 x 쓰고 여기다가 자, 빨간색 쓰는 거 되게 중요해서 빨간색 쓰는 거 한글로 외워요.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1, 2, 3번 순서대로 두근이 1 알파 베타인 x제곱의 수가 1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야 두근이 알파 베타가 돼. 그리고 이거 그냥 2번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전개한 거야. 세 번째 뭐야? 전개한 걸 읽은 거야. 한글로 읽은 거야. x제곱 빼기 합의 x 더하기 곱은요. 꼭 이렇게 외웁니다. 꼭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외우세요. 나중에 다 틀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문제 쉽게 풀기 안 나와요. 문제 보시면 나중에 되게 어렵게 나올 거거든. 엄청 헷갈리게 나올 거야. 이걸로 외우면 헷갈릴 일이 아예 없어져. 자, 무조건 이걸로 외웁니다. 자, 다시 내가 이걸 외우라고 얘기하면서 원래는 같이 외우는 식이 있어요.
이게 원래 내가 백지 시험 보는 건데 곱셈 공식 외우듯이 백지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만들기라고 써야지. 옆에랑 똑같이 씁니다. 원래 이렇게 풀세트로 다 외우는 거야. 그대로. 자, 외우는 건 쉽죠? 문제 풀이가 이거보다 어려워서 문제지. 빨간색 쓴 거 특히나 꼭 외우기. 2차 방정식 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시킬 거야. 합곱이라고 한글로 외우시고 밑에 합곱이라고 이렇게 써서 할 거야.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그냥 중학교 때 보통 문제 어떻게 나와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을 pq라고 할 때 중학교 과정이야. 이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줄 것이고 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지. 그럼 p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pq 이렇게 쓴 다음에 p 더하기 q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 마이너스 2pq는 a분의 c니까 1이라고 나와. 그래서 49 빼기 2하면 47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중학교 과정이야. 그냥 기본 공식만 쓰는 거.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을 더 다양한 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한글로 꼭 외워둬야 돼. 자, 뭐 이거는 3차 방정식 넘어가면 요 단원, 이 단원 안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옆에 오른쪽 걸 적어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걸 외우라고 하면 애들이 잘 안 해요. 나중에 연결된다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쓰는 건 나도 다 외운 거잖아. 니네한테 다 그대로 외우라고 시켜요. 나중에 다 써주긴 할 건데 아마 찍어 놓으려면 찍고 말려 말고 저 왼쪽 거만 일단 지금 외우면 돼요. 다 적었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 차는 어쨌든 지금 안 적었습니다. 알파 빼기 베타랑 차랑 약간 다르다는 거 지웁니다. 아. 필수제 9번을 보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아주 쪽팔린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그냥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문제.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1번 합. 아직은 한글로 여기 어려운 데가 아니라 막 써도 돼. 곱해서 알파 베타는 이런 거 풀려고 한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풀려고 하는 거긴 한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얼마 나와요? 2라고 나옵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요거 사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 풀어 나가라는 게 문제인데 뭐 이런 거야. 우리 합하고 곱해 형태라 이거 써야 되는 거지. 얘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이야. 묶어내기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대입하기만 하면 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곱셈 공식 알면 그냥 바로 끝나요. 또 대입만 하면 그냥 그대로 숫자로 나오고. 이거 뭐 해야 돼? 통분해서 문제 풀어야지 그냥.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여기 알파에다가 위아래 베타 플러스 1 곱하는 거고요. 여기 베타에다 위아래다가 왼쪽에 있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 분자 부분이 전개해보면 얼마 나오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나와서 밑에는 그리고 밑에도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나와. 베타 더하기 1까지 나와요. 다시 보기 좋게 써보면 알파 베타 그냥 그대로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 가로 살짝 하고 더하기 1 알파 베타가 두 개 나와서 2 알파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가면 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나오지. 또 뭐 하면 돼?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이건 누구나 맞추는 문제.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하고 2일 때 어쩌고 일단 이것까지 봅시다. 요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하고 2야. 그러면 두근이 자 아까 내가 쓴 것 중에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만들 때 이렇게 한다고 했지. 첫 번째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두 번째 이걸 한글로 전개한 거 이렇게 쓰고 세 번째 뭐 한다? 한글로 읽어서 아까 빨간색으로 썼는데 대충 쓸게. 마이너스 400x 플러스 9분 0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 쓰는 건 요거하고 요거 두 개야. 중간 건 그냥 전개 과정이고 얘는 언제 써요? 얘는 얘 제일 쉬운 거. 두근 알파 베타가 뭐가 나올 때 지금처럼 정수로 나올 때 써요. 알파 베타가 뭐다? 알파 베타가 만약 정수로 나오면 이 방법 쓰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근데 이거는 알파 베타가 그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올 때 예를 들어 두근이 뭐다? 3 플러스 루트 2i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i야. 이런 꼴로 나오면 그때는 이거 쓰는 게 더 편해요. 자, 뭔 말인지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하나씩 예제 들어줄까? 저 문제 갖고 하자. 알파 베타가 정수인 경우 이게 편하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처럼 두근이 만약 얼마면 두근이 마이너스 하고 2면 x 플러스 4x 빼기 는 0. x제곱의 개수가 분명히 여기 문제 보니까 얼마야?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두근이 마이너스 하고 2 해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은 0이라고 나오지. 그래서 a, b값 얼마다? 요게 a고 요게 b야. 대입만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니까 넘어가고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 두근이 만약 이렇게 나오면 두근을 더해봐요. 합하면 이쁜 형태 더하면 6이 나오고 곱하면 얼마 나온다? 합차해서 제곱하면 9 빼기 얼마? 9 빼기 제곱하면 2i제곱에서 11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한글로 외운 거야. x제곱 빼기 합의 x 플러스 9분 0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끝나.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한글로 외운 거 갖고 문제 풉니다. 합곱 구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서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9분 0 이렇게씩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밑에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어쨌든 이거 지금 A값 B값 구했으니까 나머지 계산 알아서 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자 이거 지웁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라고 돼 있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일단 씁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다? 합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라고 나오고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에서 a분의 c니까 여기 b라고 나오죠. 자 이제 옆에 문제를 다시 읽을게. 2차 방정식 x제곱 그 다음에 몇 x 플러스 2는 0에 이것에 두근이 옆에 문제 읽어보면 두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얼마야? 여기 쓴 a야. 두근이 a와 그 다음에 두근이 요게 a라고 돼 있죠. 요게 얼마다? 알파 베타가 b라고 돼 있으니까 두근이 ab 1대라는 문제로 생각을 해야 돼. 됐나? 다시 한번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이고까지를 해석한 게 이만큼이야. 요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합 마이너스 a분의 ba 곱 a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b야. 이렇게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야. 그런데 요 방정식의 두근이 얘가 뭐라고요? 얘가 a라며. 두근이 a고 얘가 b라며. b야. 그래서 문제를 요렇게 다시 봐야 돼. x제곱 가로하고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는 0에 두근이 a하고 b일 때 실수 a, b 값을 구하는 거야. 됐나요? 자 앞에 거 이제 다 무시하고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 돼. 얘의 두근이 a하고 b일 때 a, b 값 구하시오. a 먼저 대입하자. x에다 a 대입. 첫 번째 과정 다시 x에다 a 대입하면 x에다 a를 대입을 해보면 a 제곱 자 마이너스 가로하고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2는 0이라고 나와. x에다가 a 다 대입한 거야. 그리고 단순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a 분배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따라서 a는 얼마 나온다? a는 2다라고 나와요. 지워질 거 지워놓고 나면.
A 값이 2라고 나왔네요. A 값이 2면 이제 두 번째 과정 뭐 해야 돼? A에다 2 집어넣어야지. A에다가 여기다 2 집어넣어버리면 X제곱 2 더하기 1 해서 3이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나오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라고 나오지. 따라서 X는 얼마? 1 또는 2인데 이미 A 값 한 근이 두 근이 A, B 한 근이 여기 A가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A였으니까 이게 얼마다? B다 해서 A, B 값은 각각 2하고 1이야.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자, 표현이 헷갈립니다. 풀다 보면. 다시 한번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여기가 처음에 배울 때 중학교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안 쓰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좀 복잡하게 헷갈리게 나와요.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a분의 c에서 b야. 일단 이거 보고 이제 다시 문제를 봅니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다?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야. 두 근이 알파 빼기 1. 근데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야. 또 두 근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을 써보자. 자, 이제 다른 방식이 아까랑 약간 다르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얘와 얘야. 합. 다시 요 방정식의 두 근을 합할 거야. 합해봐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지. 됐나? 두 근을 곱해봐.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해서 전개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묶었고 더하기 1. 요게 두 근의 뭐야? 두 근. 요 두 근. 얘네 두 개의 합과 곱을 지금 정리한 게 요만큼이야. 합, 곱 정리한 거. 근데 얘가 얼마다? 요 방정식에서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라고 써야 되고 곱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 마이너스 b다라고 적어줘야 돼.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요거 이해하시라고. 알파 베타가 막 사방에 나온단 말이야. A도 막 여기서도 A, B 나오고 알파 베타 나오고 A, B 나오고 알파 베타 나오고 이거 어지러워서 그래 내가 자꾸 한글로 쓰라는 거야. 다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B.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근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해. 합이야.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야. 그 다음에 곱은 두 개 곱해버리면 써놨죠. 그리고 전개하면 이거야. 근데 두 근의 합이 요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고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B야. 그런데 옆에 위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이 상태 진짜 문제를 풉니다. 과정을 써보면 요 과정에서 뭐라고 써버리면 돼요? 요 과정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위에 보니까 마이너스 A래. 마이너스 A 빼기 2야. 마이너스 A 빼기 2가 얼마다? A다.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2 하고 A는 얼마 나온다? A는 마이너스 1이야. A 값 찾았고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가 위에 보면 B야. 자, 이거 B.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A고 더하기 1.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B다라고 나와.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 자, 거기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사라지네요. 그래서 2B는 0에서 B는 얼마? 0이다 라고 나오게 돼. 이게 A값, B값이야. 다음 거 이거는 두 근의 B차. 여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잠깐 건너뜁니다. 한 페이지를 유형 하나를 잠깐 건너뛰어요. 필수 예제 11번을 잠깐 건너뛰고 12번 먼저 할 거야. 이 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돼 있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일단 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 뭐 여기서 꼭 안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 자, 일단 썼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해서 일단 쓴 거야. 일단 쓰고 시작해. 이제 문제를 봅니다.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자, 위에 있는 내용 무시하고 지금 보면 안 돼.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고 제곱의 개수가 2야. 그럼 어떻게 써요? 자, 첫 번째 과정에 따르면 x 빼기 알파분의 1, x 빼기 베타분의 1는 0 이렇게 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식이야.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여기다 2를 붙여줘.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천천히 전개하면 문제가 풀리긴 풀릴 거야. 근데 헷갈려. 이래놓고 전개하기 좀 짜증나거든. 자, 다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푼다. 자, 요게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전에 지금 쓰는 거 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야. 계속 나오지. 한글로 읽어서 자, 이거라고 했죠. 지금 이 문제를 1번 방식으로 푼 거야. 1번이라고 쓴 이유가 이거야. 여기 1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야. 1이 아니라 2라서 앞에 전체에다 2를 붙인 거야.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천천히 전개하면 답이 나오긴 나와. 근데 전개하라고 하면 니네가 잘 못해요. 복잡하다고. 그래서 3번식을 쓸 거야. 문제에서 얘네 둘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하면 먼저 두 개를 뭐 해요? 더해놔요. 자, 두근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인데 합.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 얘를 두근으로 하는데 두근의 합을 써봐. 알파 베타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야. 통분하면. 따라서 여기다가 저기는 숫자 대입하면 알파 베타가 저기 보면 2라고 돼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 이게 합이고. 그 다음에 곱해봐. 다시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두근을 곱해버리면 얼마 나와? 알파 베타분의 1이야.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알파 베타가 저기 보면 알파 베타가 2니까 2분의 1이고. 자, 식을 씁니다. 이제 정답 써요. x제곱 뭐라고 쓰라고요? 옆에 봐. 읽어. 여기 한글로 읽어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곱은 0. 이게 요식을 그대로 지금 다 쓴 거야.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합이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곱이 얼마다? 2분의 1이야. 이렇게 하면 요게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은 0에서 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제곱의 개수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얼마래? 2라며.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는데? 2만 해버리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와.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방법이야.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한다. 그러면 얘와 얘를 두근을 해.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일단 미리 하고 시작해. 합과 곱, 두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를 미리 해서 계산 결과를 써놓고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쓴 다음에 숫자만 대입하면 돼. 아니면 위에 거 전개 천천히 한번 해보시든지.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밑에 문제로 한 번 더. 지워요 이거. (1번이) 아니라 이번엔 2번 문제 풀 겁니다. 이제 1번 없는 걸로 치고 요거 구하는 걸 할 거야. 자, 먼저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또 써놓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2라고 나와. 근데 문제 쳐다봐. 제곱 나왔네? 이러면 불안해. 제곱도 미리 구해놔. 자, 문제 보고 그냥 구한 거야. 문제 쳐다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왔네? 그래, 제곱의 합도 구해놓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야. 제곱하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2니까 1 빼기 4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자,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걸 미리 다 써놨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한글로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한글로 쓰시고, 근데 미리 문제에서 뭐하고 뭐?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한대. 얘네 두 개 합. 합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2야. 자, 그 다음에 곱이야. 두 개 곱해요. 가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곱하기 합니다. 동그라미 친구 두 개 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곱하기를 해보면 전개했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곱이 나와. 됐니? 다시 한번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첫 번째 합을 구해놔야 돼. 합을 구하면 알파 제곱 빼기 1 베타 제곱 빼기 1 더하면 보기 좋게 알파 제곱 더 베타 제곱 빼기 1 빼기 1에서 빼기 2야. 그런데 이미 내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문제 풀기 전에 미리 계산을 다 해놨어.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다라고 나와. 이게 합이고 그 다음에 곱도 미리 해놔.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이야. 두근의 곱 해보면 전개했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다시 빼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다시 보기 좋게 알파 베타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그리고 다시 더하기 1. 이걸 숫자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위에 이미 알파 베타는 여기 있어. 알파 베타 2라 2의 제곱하면 4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해놨고 뒤에 플러스 1이 있는 상태야. 지금 이거 지금 분리해놓고 계산 중. 그러면 4 더하기 3 해서 7 더하기 1이니까 8이라고 나와. 지금 내가 뭘 찾았어요? 합과 곱을 찾아놨어. 합이 마이너스 5였어요. 곱이 얼마? 8이었어. 정답 그래서 얼마다? x제곱 마이너스 5x에서 플러스 5x 더하기 8이 문제의 정답이 돼.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아니면 헷갈려서 문제 못 풀어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합니다. 146번하고 147번을 지금 풉니다. 스피드하게 풀거라.
은정아 다 맞았어? 저기도 다 맞았고. 지우야 다 맞으셨어요? 네. 자, 방식은 순서는 그대로 했어. 됐고. 지용이는 과정은 똑같이 썼어요. 요거 지금 써놓은 건데 틀린 거지. 빵점이지. 설명을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쓴 것처럼 해놨으면 옆에 146번 문제는 문제 위에다가 그냥 보이는 대로 검정색 자, 두근 알파베타라고 할 때에서 기본식 썼고 이걸 두근으로 한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해보고 곱해봤어 라고 그냥 하나하나 파란색으로 써본 거고 그 다음에 개수가 2니까 x제곱 빼기 합의 x 플러스 곱은 0에다가 지금 찾은 합을 2분의 9, 2분의 12를 집어넣고 개수가 2니까 2배 해서 문제 쓴 거 이렇게 써봤고 옆에도 똑같은 문제 밑에 있는 141번 문제 푼 거야. 두근 알파베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근데 제곱 나왔길래 알파제곱 베타제곱 미리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고 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 구하래. 그래 얘네 두 개를 한번 더해봐야 돼. 더해보고 통분했고요. 자, 숫자 이미 위에다가 이렇게 1번에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안 헷갈려요. 그래서 미리 계산을 다 해놓는 거야. 그래야 안 헷갈려. 아유, 제가 뭘로 미리 계산? 이거 계산하면 하면 되잖아. 그러다 헷갈려서 틀려요. 나도 헷갈리는데 뭐 하다 보면. 그래서 미리 계산 필요한 거 해놓으시고 자, 두 개 합 알파제곱분의 1, 베타제곱분의 1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을 써서 숫자로 계산한 걸 여기 4분의 21, 4분의 1 넣어버리고 제곱의 개수가 4니까 4배 해서 4배 해서 답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그 다음 거야. 아까 이거하고 잠깐 쉴 생각이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아까 하나 건너뛴 거 여기 필수예제 11번 할 겁니다. 쉬는 시간이요.
자, 다음 거 봅시다. 두근의 비가 2대3, 두근의 차가 2일 때,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한근이 다른 한근의 3배일 때 뭐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중3 과정이랑 큰 차이가 안 나서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밑에는 확인 체크로 문제 풀게 뭐 답 체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두근의 차가 4일 때 라고 나와 있어. 두근의 차이가 4가 나올 때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차가 4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두근의 차가 4라는 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다? 이게 4다라는 얘기야.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 나올 수도 있다? 뿔만 4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냥 식 쓸 때 웬만하면 이렇게 쓰시고, 특히 서술형 때문에 가끔 두근의 차 쓸 때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 안 쓰면 서술형에서 정수 감점이에요. 하나 틀려요. 그냥 서술형 쓸 때는 차하면 꼭 이거 쓰라는 얘기.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상태에서 두근의 차가 4인 건 그렇다 치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k 빼기 2가 나올 테고,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에서 a분의 c에서 k 더하기 2가 나올 거야. 그런데 방금 전에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어? 알파 빼기 베타에 두근의 차이가 얼마다? 4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네 내가 지금 위에 쓴 얘네들을 갖고 연결지어서 식을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요거 연결 지으려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참고로 알파 빼기 베타 원래 절대값인데 안 써도 되죠? 왜? 제곱할 거면 그냥 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 빼도. 자, 똑같이 나와서 요거 제곱하면,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4니까 4의 제곱 16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k 빼기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k 더하기 2야. 단순 전개하면 그냥 다 바로 나와요. 전개 그냥 해볼게.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에서 마이너스 8k 나오고, 상수항은 4 빼기 8 해서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 오른쪽으로 마저 넘기면 k제곱 빼기 8k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나와요. 구하는 게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니까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다시 공식 알파 더하기 베타, 인수분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인수분해도 되긴 하는데 k값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k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합 구하는 거라 모든 실수 k값의 합이야.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해서 얼마 나온다? 8이다 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두근의 비가 2대5다 145번 문제 들어갑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중학교 때 여기 2차 방정식 잘 못해서 이해 못하면 따로 공부 좀 더 하셔야 돼. 다 중학교 거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길게 설명 안 하고 문제 딱 2개만 풀고 넘어가요. 다음에 145번 두근의 비가 2대5일 때 두근을 뭐라고 놓는다? 첫 번째, 두근의 비가 2대5면 두근 자체를 뭐라고 나? 알파 베타가 아니라 예를 들어 2알파 5알파 이렇게 놓게. 두근을 2알파 5알파라고 놓고요. 두근의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두근의 비가 2대5라 2알파 5알파라고 놓고 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합해보면 두 개 더하면 7알파야. 두 개 곱하면 10알파 제곱이야. 근데 얘가 공식에 따라서 두근의 합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여기 7이라고 나오고, 곱해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얼마? k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풀어보면 여기서 알파는 얼마? 1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알파 1 대입하게 되면 따라서 k는 얼마다? 알파 1이면 k는 10이다. 문제가 있다 그지? 아이고,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잠깐만요. 왜 계산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 문제 바꿉니다. 계산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다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두근 자체가 두근의 비가 2대3이면 두근을 뭐라고 놓자?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라고 놓고 시작을 합시다. 요 방정식에 자 정리는 잘 돼 있고요. 두근이 2대3에서 2알파 3알파, 두근의 합은 두 개 더하면 5알파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두 개 곱하면 6알파 제곱이라고 나와. 왼쪽에 있는 식을 보면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나올 거다? k 빼기 1이 나오고, a분의 c니까 k다라고 나와. 이렇게 해놓고 요 두 개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1에서 k 값하고 알파 값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연립하는 방법은 뭐 K가 6알파 제곱이니까 이걸 위에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풉니다. 5알파는 K는 6알파 제곱을 여기 K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6알파 제곱 빼기 1. 아니면 얘를 뭐 알파는 하고 정리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K는 하고 정리한 거. K는 6알파 제곱 위에 집어넣은 거.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6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빼기 1은 0이라고 나오고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6알파에 그 다음에 알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맞는지 확인 좀. 예, 맞네요.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나 또는 얼마? 알파는 1이라고 나와.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이때는 K 값은 얼마가 나온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집어넣어봐요. 여기 적당히 암산해야 돼.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하면 36분의 1 약분하면 6분의 1이라고 나오고요. 만약 알파가 얼마면 1이면 알파가 1이면 K값 얼마 나온다? K값 알파에다 1 대입하면 예, K는 6알파 제곱에서 K는 6이다 라고 나와요. 이렇게 답이 두 쌍이 나올 수 있네. 됐나?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요건 했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13, 14 2시간이면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라는 게 나왔는데 인수분해 몇 가지만 일단 첫 번째는 세상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아예 없어요. 모든 2차식은 100% 인수분해가 다 됩니다. 하물며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이딴 식으로 써도 이거 인수분해 다 돼요. 이거 곱해서 1 되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7 되는 숫자가 어디 있어? 다 있어요.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실제로 다 존재하는 숫자들이야. 인수분해 다 가능한데 근데 대신 이제 범위 문제가 걸려. 범위. 좀 전에 문제 같은 경우에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뭐의 범위로? 실수 범위로 넓히면 인수분해가 가능해. 루트를 쓰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7x 좀 그런가? 그래 6x 플러스 1은 0이야. x 이렇게 하고 인수분해해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곱해서 1 되면서 합이나 또는 차가 마이너스 6이 나온 숫자 찾아야 되고 얼마게? 한번 찾아봐요. 얼마 나올까? 3 플러스 2루트 2랑 3 마이너스 2루트 2 한번 해볼래? 두 개 곱해봐요. 합차해서 곱하면 얼마 나와? 9 빼기 8에서 1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 나온다? 6이라고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 6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여버리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인수분해 한 거야. 맨날 유리수 3 여기 6 나오고 2, 3 이런 것만 하잖아, 그지? 근데 봐봐 다시 더해서 1 나왔죠. 두 개 더해서 1 두 개 곱해서 1 나왔어요. 곱해서 1 나왔고요. 합해서 6이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6이길래 양변에 6이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쓴 거야.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숫자 찾을 수 있으면. 근데 못 찾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 시켜? 이거 사실 나도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 아닙니다. 근해 공식 쓴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없다라는 게 지금 방금 전 문제 같은 거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 자, 인수분해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야. 인수분해 하는데 범위를 예를 들어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아니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이런 식으로 범위에 맞춰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곱하고 1 곱해서 1 되는 거 합이나 또는 차가 합 또는 차가 사실 플러스니까 곱해서 1이고 더해서 6 돼야 되는 거야. 찾아야 돼. 근데 이걸 못 찾겠단 말이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서 x는 짝수공식 쓸 거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나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해서 2루트 2라고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자 인수분해 그냥 못하겠으면 근해 공식으로 근을 찾아.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근 x 빼기 근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그냥 항상 끝이야. 자 그래서 x에서 뭘 뺀다? x에서 빼기 3 플러스 2루트 2 한번 쓰고 x 빼기 나머지 3 빼기 2루트 2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정리했을 때 x 빼기 3 빼기 2루트 2에다가 아까 쓴다 x 빼기 3 더하기 2루트 2
라고 정답이 나오게 돼. 이게 인수분해한 거란 말이야. 뭐 하라고요? 인수분해를 그냥 못하게 했으면 무조건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 근을 구해. 그 다음에 x 빼기 근, x 빼기 근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됐니? 자, 요게 범위를 넓혀서 모든 식을 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자, 그런데 요 범위별로 인수분해하는 거 얘기를 잠깐 해야 돼서 요 문제를 잠깐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합니다. 얘는 x제곱을 빼기 x제곱을 제곱한 거고요. 4는 2를 제곱한 거니까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빼기 2야. 요렇게 쓰는 거. 요게 요 식의 인수분해를 어느 범위로 한 거냐면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한 거야. 요게 유리수 범위라는 게 유리수만 쓰는 거야. 유리수까지만. 그런데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 x제곱 플러스 2라고 그대로 쓴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인수분해해버려? x 플러스 루트 2하고 x 빼기 루트 2라고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 뭐 한 거야? 2를 갖고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놓은 거야. 무리수를 썼지. 무리수를 쓰면 이건 무슨 범위야? 실수 범위야. 실수 범위 내에 무리수까지 들어간단 말이지. 실수 범위면 루트를 쓸 수 있어. 유리수 범위는 루트를 못 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한 번 더 인수분해 또 합니다. 한 번 더 인수분해. 6이 인수분해. 자, 밑에 이건 따로 잠깐 적어 놓을게. x제곱 플러스 2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x제곱 빼기 마이너스 2로 일단 바꿔. x제곱 플러스 2니까 빼기 마이너스 2로 바꾸고. x제곱 빼기 얼마? 얘가 뭐의 제곱인지 한번 써봐. 마이너스는 뭘 제곱하면 나와?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와. 2는 얼마? 루트 2. 이렇게 하면 제곱해서 2i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원래 x제곱 플러스 2란 말이야. 자, 그럼 얘를 갖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루트 2의 i에다가 x 빼기 루트 2의 i. 합창공식 또 쓰는 거야. 그 뒤에 x 플러스 루트 2, x 빼기 루트 2.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느 범위에서 인수분해다? 요게 바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야. 그래서 범위에 따라 인수분해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유리수 범위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 예, 정수나 유리수, 분수까지 써서 하는 게 유리수 범위고 거기다 루트까지 쓸 수 있으면 실수 범위고 복소수 범위는 i까지 쓸 수 있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해도요. 범위를 어떻게 따로 아무 말 없으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요. 특별한 얘기 없으면 유리수 범위야. 그런데 문제에서 실수 범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답이 각각 다 달라요. 실수 범위인데 여기까지 하면 틀립니다. 실수 범위인데 여기까지 해도 틀려요. 실수 범위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 요게 범위에 맞춰서 인수분해하기. 자, 책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정도만 풀고 넘어갑니다. 짜증이 확 나게 생긴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2번 문제야.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행복하지 막 2, 1, 1, 5 막 써봐. 죽어도 안 돼요. 자, 이런 거 해서 안 될 때 하는 게 뭐다? 근데 다시 몇 번은 해봐야 돼.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2, 1을 쓰고 1, 5, 5, 1 해봐야 돼. 대각선표도 10이고 여기 1이야. 그 다음에 대각선 2하고 여기 1, 5는 5야. 근데 두 개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두 개의 숫자를 동그라미 친 걸 마이너스 5니까 빼봐야 돼. 10 빼기 5, 5 빼기 해서 중간에 4가 절대 안 나와.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범위에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뭐로 들어가는 거야? 근의 공식 들어가는 거야. 자, 첫 단계 근의 공식 x는 짝수 공식 쓸 겁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라고 써요. 그래놓고 나면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4라고 나오네요. 여기 2분의고. 그러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과정에 답 쓰는 거야. x 빼기 얼마요? 근을 씁니다. 다시 x 빼기 근을 써요. 헷갈리니까 천천히 잘 써야 돼. 플러스 루트 14 그다음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가로 풀어보면 x 마이너스 쓰는 방식이야. 이제 뭐 문제 풀기에 따라 다르니까 요 마이너스를 위로 안으로 넣어버리면 x 플러스 한 다음에 2분의 x 마이너스 위로 넣어버려요. 이거 마이너스 위로 넣으면 2 마이너스 루트 14라고 이렇게 낼 테고 여기도 x 한 다음 마이너스를 위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플러스하고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냥. 근데 여기다 뭐 해야 돼? 제곱합의 개수가 얼마야? 2가 나왔으니까 2 붙이셔야 답입니다. 요대로 문제 정답. 요게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안 가도 됩니다.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라고 꼭 i 쓰라는 법은 없어요.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10
이거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하라고 해도 x 빼기 5에 x 플러스 2가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야. 됐니? 복소수 범위라고 아이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차식까지 낮추는데 1차식이 더 낮아지는 것까지는 안 해도 돼. 하물며 내년 돼봐라. 이거 인수분해 또 하라고 나온다. 이거 인수분해 또 할 수 있어. 또 해볼까요? 합차공식 쓰면 이렇게 돼. 이게 내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야. 여기도 x 플러스 루트 x,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플러스 루트 2i,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더 낮출 수도 있고 또 더 낮출 수도 있어. 끝이 없어요. 인수분해 얼마든지 더 차수를 낮출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가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가면 복소수 인수분해도 여기까지만 쓰시기만 하면 돼. 자, 다음 거. 이거는 예전에 나랑 여름방학에 여기 2차 방정식까지 나간 사람들은 아마 책에 체크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내가 쓰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책에다 필기해놔도 돼요. 발전 예제라고 돼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6일 때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진아야, 이거 책에 체크돼 있냐 안 돼 있냐? 네, 돼 있죠. 안 돼 있는 사람은 씁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만약 알파하고 베타라고 놨다라고 치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6이다. 두 근을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야 될 게 뭐가 있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f 알파는 얼마고요? 0이고 f 베타도 얼마다? 0이다까지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자, 내가 지금 문제 쓴 거 봐요. 쉬운 걸로 가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첫 번째 내가 뭘 쓰라고 하지? 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곱 알파 베타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에서 이걸 쓰지. 근데 0번이라는 게 있어요. 0번. 내가 방정식 문제 풀 때마다 이 부분을 0번이라고 하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0번이 하나 있어요. 근을 알파 베타. 가장 기초가 되는 형태야. 근데 잘 안 나와. 내가 가끔 쓸 때 1번, 2번,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라고 하다 갑자기 0번이라고 쓰는 건 너무 중요하고 가장 기초인데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 그럴 때 내가 0번이라고 쓰거든요. 자, 근을 알파라고 하면 뭘 써야 되게? 0번은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 완전 기초. 하지만 애들이 자꾸 무시해서 틀리는 거. 근이란 x에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야.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더하기 얼마? 3은 0이야. 다시 베타도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더하기 3은 0이야. 왜? 아니 내 한 근이 1이야. 그럼 x에 1 대입하잖아. 한 근이 2야 하면 2 대입하잖아. 그럼 두 근 알파 베타면 당연히 x에 알파 베타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문제 풀다 보면. 근데 나오면 틀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 자, 이 문제도 다시 봐. 2차 방정식의 식이 없지. fx의 두 근을 내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놨어. 두 근이 근이라는 건 뭐다? 근이라는 건 x에 대입하면 참 되는 거야.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놨으면 x에다 알파를 대입하고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니까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야. 일단 요게 왼쪽까지 보고 우리가 써야 될 거. 여기까지 보고 생각해놔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 왼쪽에 있는 식을 잘 봐요. 모양을 잘 봐야 돼. 이거 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아닙니다. 모양을 봐야 돼. f 가로 안에 알파는 0이지. 우리가 요 방정식이 fx는 0이 성립하려면 f 가로 안에 여기가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되는 거야. 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기 때문에 요게 알파면 성립돼, 베타면 성립돼 해서 요게 식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요 안에가 요게 뭐가 돼야 된다? 요 안에 있는 요게 5x 빼기 7이 뭐가 돼야 돼? 얘가 알파가 돼야 돼. 그래야 f 가로 알파는 0이라고 요 식이 성립되지. 다시 여기 있는 f랑 요 f랑 똑같은 f야. f 가로 안에는 가로 안에 알파가 들어가야 돼. 알파가 들어가야 돼. 요게 알파야. 그 다음에 또 뭐? 5x 빼기 7이 얼마다? 이게 알파나 아니면 베타가 돼야 돼.
됐나? 이게 알파야. 그래야 F 알파는 0, 요게 베타야. 손으로 가린 부분이 F 베타는 0 해야 옆에 있는 조건이 만족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알파거나 또는 베타야. 근데 이 식을 정리하면 x는하고 정리를 한번 해봐. x는하고 정리하면 7 넘기고 5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x는 얼마? 7 넘기고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 근데 요 문제에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란 여기서 근은 뭘 말하는 거게? 요 방정식의 근이란 뭘 말하는 거다? 이 식이 참이 되게 한 x의 값이 이게 근이야. 다시 이거 중1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0번도 넘게 배우는데 애들이 이거 모르는 애들이 허다해. 근이란 건 요 식이 참이 되게, 자 f 무시하고요. 어떤 식이 있어요. 이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란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x가 근이야. 즉 얘가 근이고 이 식이 참이 된 x가 얘라고 돼 있잖아. 이게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이란 두 근의 합은 뭐 말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이란 5분의 알파 더하기 7하고 그 다음에 5분의 얼마? 베타 더하기 7. 요게 문제에서 두 근이에요. 이게 두 근이고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써야 돼. 따라 통분하면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다. 통분해버리면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 근데 아까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 여기 앞에 6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야. 6이니까 6 더하기 14에서 5분의 20에서 정답은 4다라고 이렇게 나와.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하도 많이 애들이 매년 헷갈려하고 틀려하고 그래서 설명을 되게 자세히 했어. 자, 책에다가 필기를 이거는 그대로 해놔도 돼요. 밑에 문제는 다시 풀어보시고. 자, 근이란 뭐다? 머릿속에 근이란 x에다 대입하면 참이 되는 수. 이걸 근이라고 얘기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고 쓰고 오른쪽에서 얘가 참이 되려면 요게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돼야 이게 참이 돼. 는 0이.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고 이 두 근의 합이란 여기서 두 근이란 x 값이니까 요게 두 근이야.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한 번 더 할 거고. 너네는 RPM까지 열심히 풀어둡니다. 저기 뭐 이번 주 내 목요일이 되기 전에 시험은 또 한 번은 봐요. 예, 시험 한 번 볼 거라 그때까지 준비 제대로 해놓으셔야 돼. 밑에 거 15분 들어가면 시간이 또 어제처럼 늦어지겠지? 요거만 하자. 149번 풀고 끝.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 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근이 알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두 근 알파 베타는 x에다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니까 f 알파는 0이 돼야 되고 x에다 베타 대입해서 f 베타는 0이 돼야 돼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 2x 빼기 1이 0에 두 근을 구하라.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일단은 알파하고 베타가 f 가로 안에 들어가야 돼. 얘가 알파거나 아니면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돼야지만 f 알파는 0, f 베타는 0에서 식이 성립이 될 수 있어. 그래서 2x 빼기 1이 이게 알파 아니면 2x 빼기 1이 뭐다? 베타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각각 x는 하고 식을 정리했을 때 알파 더하기를 2로 나눈 거 다시 여기 x는 얼마? 베타 더하기를 2로 나누게 돼. 근데 이 문제에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식이 참이 되게 한 x, 이 값이 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이야. 그래서 x값, 즉 얘가 근이고 x값 요게 근이야.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2분의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 통분하면 분모는 4분의 9 위에 가로하고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썼지. 자, 쓸데없이 빨간색 너무 많이 썼네. 4분의 알파 베타 저기 위에 보면 어디 있어요? 알파 베타 4라고 나와 있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3이라고 나와 있고 더하기 1까지 하면 얼마 나온다? 정답은 4분의 8에서 2다라고 나오게 돼.
요게 두근의 곱이야. 그러니까 식 어디에도 뭐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냥 fx, f3x 빼기 1 이렇게 나왔을 때도 문제 해석이 가능해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수고들.